국민 TV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진보정의당 노회찬 대표입니다. 원래 저는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TV라 그러면 텔레비전의 약자로 생각했는데 TV가 태권부의 약자구나. 예, 국민을 지켜주는 태권부의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태권부의 국민TV, 세상을 정의롭게 만들겠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조합원 가입으로 동참해주세요. 홈페이지는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주미 한국대사관 인턴 여직원 성추행 논란이 그야말로 점입가경입니다. 청와대 수뇌부와 윤 전 대변인 사이의 진실게임 양상으로까지 번지면서 논란은 갈수록 추악한 양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했죠. 불통인사, 밀실인사의 후유증이기도 하고 청와대 내부 의사소통 시스템 또 의사결정 시스템의 난맥상이기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능력에 대한 의심의 목소리가 그래서 끊이질 않고 있죠. 오늘 초대석 시간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대변인 그리고 대통령 공보수석 정책특보 비서실장 등을 두루 역임하신 민주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를 모셨습니다. 이번 사태 그리고 정치권 현안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박 전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른 아침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대체 얘기를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번 윤창중 사태를 어떻게 보고 또 어떻게 규정하십니까? 너무 황당무계한 국정문란 사건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예. 특히 대통령의 정상 외교에. 예. 그래서 저는 이번 전 세계적으로 국제 외교 망신사에 기록될 치욕적인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예. 윤창중 전 대변인은 외교사에 영원히 남을 겁니다. 절대 이런 사람이 안 나와야 된다 예. 하는 것으로. 절대 이런 사람이 안 나와야 된다고요. 예. 청와대에서 대통령 대변인이면서 정상회담을 수행하면서는 또 국내외 기자들에게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자세히 기록하고 또 그를 자세히 전달해야 될 그런 사람이 어떻게 혼자 이렇게 물론 일과 시간은 끝났다고 하지만은 단독으로 술을 마시고 이러는 게 이 가능한 일입니까? 그게 가장 큰 토픽입니다. 예. 사실 그래서 이번 사태는 어떤 제도적인 시스템이 아니라 예. 공직자 마인드에 대한 문제다. 예.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어떻게 대변인이 단 1초라도 그러게요. 대통령 곁을 떠날 수 있을까? 단 1분이라도 시간이 있으면은 예. 기자들에게 함께 하면서 브리핑을 해야 됩니다. 또 백그라운드도 설명을 해야 되고요. 예. 그런데 이런 중대한 대변인이 6, 7시간을 인턴 여성과 술을 마신다. 이건 도저히 새벽까지요. 있을 수 없죠. 예. 더 이상한 것은요.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어떤 점이요? 대통령 즉 당신의 입과 얼굴 대변인이 예. 26시간을 눈에 보이지 않는데 찾지 않고 그대로 넘어갔다는 것. 예. 저는 이게 더 이상해요. 그런 점도 지적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저는 그 대통령의 그 대변인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어서 이건 제도적 시스템으로 고칠 문제가 아니라 예. 청와대 내부의 마인드를 고쳐줘야 된다. 이런 생각 같습니다. 박 의원님께서도 뭐 대변인도 하시고 여러 가지를 뭐 홍보 쪽 일을 맡으셨었지만은 이번 윤 전 대변인이 순방 기간 중에 정상회담 방문 기간 중에 공식 브리핑을 한 번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지에 있는 기자들은 대변인 얼굴 좀 보자. 이런 얘기들이 터져 나왔다고 이제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대통령 대변인을 지낸 분으로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술을 마시도 대개 대변인은 기자들과 기자하고 어울리면서 같이 해야죠. 예. 얘기도 주고 받고 또 친교도 쌓고 하는 것이 한국 사회의 보편적인 관행이랄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서양 사회도. 그런데 지금 정상 외교 때는 더 긴장을 하는 건데 예. 사실 국내에서 청와대 내에서 대통령을 모실 때도 대변인은 대통령의 동선과 거의 24시간 예. 대통령께서 주무시기 전까지는 함께 합니다. 그래서 일거수일투족을 알 수 있고 예. 또 어떤 국정 문제를 논의할 때 예. 그 과정에 참여를 하고 집행할 때 참여를 하고 그리고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할 때도 참여를 해서 예. 그 흐름을 알아야만이 또 그 내용을 알아야만이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할 수 있거든요. 예. 뒷배경까지 충분하게. 완전히 그렇죠.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한 브리핑도 중요하지만은 기자들에게는 비하인드 스토리, 백 브리핑을 또 해주는 게 대변인인데 이건 이상해요. 아니 그런데 이 윤창룡 대변인을 지명해서 뽑은 분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 아닙니까? 뭐 어디 어거지로 갖다 쓴 인물도 아니고요. 본인이 이 낙점해서 찍은 사람인데 아까 박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어떻게 거의 뭐 대통령의 분신과 같은데 대변인이라면은 말 그대로 어떻게 그렇게 이번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그건 뭐 예견된 사고입니다. 우리가 예. 윤창중 전 대변인을 인수위 대변인을 시켰을 때 예. 얼마나 국민이 언론이 야당이 반대를 했습니까? 그리고 인수위 대변인 하면서 얼마나 코믹한 개그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밀봉 인사라는 말이 그래서 나왔죠. 봉투. 뭐 그것뿐만 아니죠. 그리고 이렇게 좀 발표할 때도 보면은 예. 좀 스무스하게 해야 되는데 무슨 뭐 하여튼 좀 그래요. 확실한 것은 저보다는 잘 못한다. 그러십니까? 그런데 이게요. 참 대변인이 청와대 되니까 예. 다 반대했잖아요. 다 반대했죠. 네, 그래서 우리들이 저도 그 얘기를 몇 번 했어요. 전 윤창중 대변인을 기자 때부터 잘 아는 사람인데 예. 저 사람 분명히 대형 사고 친다라고 하는데 하나 도와준 게 있습니다. 이제 박근혜 정부가 3개월째 접어드는 이때 예. 초기에. 사고를 쳐줬으니까 우리 국민에게 박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는 57개월이 남아 있는 겁니다. 빨리 쳐준 게 참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정에는 실수하면 큰일입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때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과감한 인책과 어떤 모습을 새롭게 하는데 윤창중 씨가 소금 역할을 해줘라 하는 생각 같네요. 야당에서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요구를 하고 있고요. 어제 대통령께서도 사과해서 이런 진상규명이나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방금 박 의원께서 요구하신 주장하신 그런 것을 박근혜 대통령이 과감히 하실 걸로 기대하십니까? 예상하십니까 또? 제가 어제 그 박근혜 대통령 사과 바로 뒤로 예. MBN TV에 나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는 사과가 아니다. 예. 그건 사과 아닙니다. 일방적 통보이고 소통을 차단시켜버린 겁니다. 이번 사건만 하더라도 보십시오. 인사파동 났을 때 17초짜리 비서실장의 대독 사과가 있었거든요. 넉 줄짜리요. 네. 예. 그렇다고 하면은 그걸로 비난을 받으면 똑같은 실수 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윤창중 사건에 홍보수석이 찔끔, 예. 비서실장이 찔끔. 예. 결국 대통령께서 대국민 사과를 하는 방법이 우선 진실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써가지고 온 원고 예. 쭉 읽으면서 이렇게 하겠다. 땡. 이건 아니죠. 최소한 서서 국민에게 진솔한 사과를 하면서 청와대 출입 기자들로부터 의문되는 내용을 질문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고 사실을 밝혀주고 대통령 스스로가 그렇게 함으로써 의혹이 해소돼야 되는데 그렇게 일방적 통보를 하고 끝나니까 의혹은 더 증폭되고 예. 오늘 아침 신문만 보더라도 감춰진 은폐한 새로운 사실이 속속 새로운 드러나고 사실들이 싹쏙 드러나가고 대통령의 사과, 대통령의 입은 무시돼 버리는. 있죠.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했어요. 저런 사과의 방법도 창조적으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창조 사과하는 바에는 그 비서실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윤창중 사건의 처리도 문제지만은 대통령의 사과 하나도 제대로 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진 자들이라고 하면은 비서실장, 수석들 다 물러가야 된다. 예.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혹자는 그래서 오늘 어떤 신문에서는 회의실 사과다. 적어도 이번 사태를 볼 때 대통령이 국민과 특히 교포들까지 포함해서 머리 숙였어야 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 보좌관에 의해서 그냥 매보된 것을 읽는 걸로 대신했는데요. 그렇다면 박 대통령이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거 아닙니까? 혹시? 그러니까 지금 인수위원회 때부터요. 예. 지금 석 달째 돼가지만은 계속 연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예. 실수의 연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지도가 올랐다 내려갔다 하는 것은 뭐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예, 그거야. 그렇지만은 국민은 불안해지는 거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는 57개월이 남았습니다. 이제 석 달 이제 지났어요. 개월수를 재고 계시는군요. 국민이 불안하니까 예.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사실 감동을 줘야 됩니다. 예. 저 같으면 그런 사과가 났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비서실장이면은 대통령께 제가 물러가겠습니다. 책임을 지는 겁니다. 저는요 김대중 대통령 5년 국민의 정부에서 7번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렇게 좋은 많이? 의미로도 받았지만은 예. 한 5번 제가 책임지고 나간 거예요. 아, 예. 네. 당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대통령이 물러갈 수 없거든요. 대통령은 임기가 우리 있고 국민들이 국민이 선출했으니. 임기가 있고 또 군사문화 독재의 잔재가 있어가지고 헌정 중단을 절대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측근이 파워맨이 물러가주면 국민은 책임졌다 이렇게 예. 하는데요. 제가 자꾸 이런 얘기합니다마는 우리나라 정치 문화는 책임 문화고요. 미국의 정치 문화는 수습 문화입니다. 예. 우리나라는 무슨 일만 나면은 누군가가 책임지고 물러가면은 국민이 용서하고 또 물러간 사람을 비난하면은 너는 뭘 잘했느냐 예. 이렇게 해주거든요. 그런데 미국은요. 그 세기적인 9.11 테러가 나더라도 한 사람도 물러간 사람이 없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그러면서 여기서는 수습하면서 스타를 탄생시키는 게 줄리아니 시장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미국식 좋다, 한국식 어쩌다 할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사건이 나면은 제가 물러가겠습니다. 비서실장이. 예? 그리고 딱 정리를 하고 대통령께서 대국민 사과하시고 해외 교포 및 그 젊은 여성 예. 또 미국에서 있었기 때문에 미국 정부에도 송구스럽다는 그 한마디를 했으면 다 끝난 거예요. 예. 그런데 지혜롭지 못했군요. 찔끔찔끔 애들 우는 아이 뭐 사탕 하나씩 주듯이 그렇게 하니까 지금 매일 커져가는 거예요. 지금 일각에서는 이거 뭐 대통령을 제가 하든지 비서실장을 제가 하든지 한번 해야겠어요. 어제 수석 보좌관 회의에는 이남규 홍보수석이 불참했습니다. 물론 이미 본인이 사의 표명을 했습니다마는
그걸 두고서 일각에서는 이제 이낙연 홍보수석이 그만두는 걸로서 꼬리 자르기를 하는 걸로 수습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그건 꼬리도 안 되고요. 손톱 잘리기도 안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거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니까 예. 국민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결국 대통령이 이렇게 나설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보십시오. 어제 대통령의 사과에 대해서 앞서서도 또 형식 또 내용 이런 거에 대해서도 뭐 언론에서의 비판 또 국민들의 보편적인 그런 의견이 많이 벌써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앞서 박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국 정부에 대해서도 어쩌면 정상회담 기간 중에 발생한 것이니만큼 우리 정부나 또는 대통령이 적절한 유감 표명을 해야 되겠군요. 사실은요. 특히 우방국으로서. 아마 외교부 차원에서 예. 미 국무성에 그러한 것은 전달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제 오늘 신문에서도 서서히 나오기도 합니다만은 이번 일과 관련해서 미국 연방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했다고 하고요. 또 그래서 심지어 우리 여당에서조차도 윤창중 전 대변인이 미국에서 수사를 받아라. 뭐 이런 요구를 하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앞으로 윤 대변인이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수사와 관련해서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시는가요?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예. 사실 윤창중 대변인은 현행범이었습니다. 그런 셈이죠. 예. 이것을 우리 청와대에서 예. 도피 귀국을 시킨 것. 예. 이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사실 저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뉴욕으로 가시는 날 제 예. 아내와 제가 뉴욕을 갔어요. 예. 예, 최근에 네네네. 제 이제 그 딸이 있어서 가정일이 있어서 갔습니다. 예. 가서 제가 일체 교포사에 누구도 안 만나고 특히 정상 외교를 하는 동안에는 국내에서 정쟁을 좀 삼가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을 트위터에 올리고요. 예. 가서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대통령께서 미국으로 가셨는데 이 윤창중 사건이 7일 저녁부터 8일 아침까지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8일 오후에 워싱턴에 있는 제가 몇 사람한테 전화를 해놨어요. 예. 이번에 오긴 왔지만 워싱턴 대통령이 계시니까 가지도 않고 나는 순수하게 우리 집안 일로 왔기 때문에 보고 사박하고 돌아간다. 예. 그랬더니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윤창중 대변인이 이런 성폭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거기서는요. 이런 사건이 났다. 그러면서 그 20살 된 인턴 여학생이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에 입원해 있다. 거기서는 굉장히 커졌어요. 어디든 이제 그 앰뷸런스 얘기까지. 예. 그러니까 막 커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예. 미국이라는 게 여성 인권, 성폭력 최고의 처벌 국가인데 엄격한 나라죠. 참 이게 문제다. 그러면서 또 사람 사는 곳이라 좀 증폭되는 게 있고 예. 제가 확인할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당에도 보고를 안 했습니다. 또 당에 보고를 하면은 이런 소리가 들린다라고 보고를 하면은 도청이 되기 때문에 예. 그러면 야당 민주당 원내대표 한 사람이 미국 가서 그런 거나 신고하고 있나 이럴 것 같아서 그 추이를 보면서 계속 정보를 입수하는데요. 네. 마침 9일 9일. 예. 한국 시간으로 9일요. 한국 시간으로는 10일이 됩니다. 아, 10일요. 예. 한국 시간 9일 1시 반쯤 예. 언론에 보도가 되더라고요. 예. 보도가 돼서 제가 뉴욕 시간 9일 오후 2시에 트위터에다 윤창중이 이런 사고를 쳤고 예. 이걸 도피시킨 것이 더 큰 외교적 망신이 될 것이다 예. 하고 올렸어요. 예. 예. 올리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10일 새벽 3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저는 이제
몇 건 올렸죠. 그래가지고 내가 생각할 때 이러한 것은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된다 하고 한 6가지 사항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했어요. 예. 그랬더니 귀국에서 이제 들어보니까 기자들이 그렇게 좋은 지적을 해줘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취재를 해서 기사를 썼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랬더니요 여기에 딱 오니까 예. 이제 박지원이 종북 세력들과 함께 또 제가 미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미 대사관에 뿌락치를 심어놓고 박근혜 대통령의 정상 외교를 해방치기 위해서 또 이남기 수석은 SBS에 있을 때부터 박지원과 동향이기 때문에 함께 골로 보는 음모다. 아주 엄청나게 비난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제가 예. 뭐 여기에서도 정보를 많이 수집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서도 결과적으로 정보를 수집했고 맨 먼저 트위터에 그 사실을 알렸고 예. 또 국내에서는 새벽 3시에 어떻게 잠 안 자고 기다렸다는 듯이 올렸냐. 그래서 또 종북 세력의 원조로 또 음모의 대가로 알려졌습니다마는 이건 어떻게 됐든지 예. 설명이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설명이 안 되고 결국 문화적 차이라고 하지만은요. 네. 생각해 보세요. 젊은 여성과 6시간 동안 2시간 동안 와인 2병을 마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와인 마시지만은 그거 취합니다. 예. 예, 와인이 더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그 여성이 문을 놓고 했을 때 자기가 빨가벗고 있었다는 거. 이건 우리가 생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부부간에 여행을 갔어도 문 때리면 호텔에 미국 호텔에 가운 다 있어요. 가운이라도 그걸 국내 치고 호텔에도 있지. 가운이 있습니다. 다 있죠. 예. 그래서 그런 게 나오면은 상당히 문제가 될 겁니다. 예. 그리고 윤창준 씨가 이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자기는 성추행 안 했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기가 허리를 툭 쳤다. 예. 여성의 몸에 손을 다는 것 자체가 성추행이 되는 겁니다. 예. 눈으로 바라만 봐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형사적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윤창중 대변인이 워싱턴에 계실 때는 외교관 여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대통령의 공식 수행위원이기 때문에 외교관 대우를 받는 겁니다. 예. 그러면 좀 좋은 조건에서 해명도 할 수 있고 수사를 받을 수 있을 건데 지금 받는다고 하면은 좀 경우가 다르겠죠. 예. 그래서 저는 어떤 경우에도 저도 미국 오래 살아서 아는데 조사를 받을 겁니다. 예. 지금 보십시오. 옛날에 저희가 있을 때 박동선 씨가 사고치고 한국으로 도망쳤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은 한국에서 볼 땐 굉장히 애국자였다고요. 예. 절대 한국에서 안 보낼 거다. 보호한다. 했는데 절대 잡혀오더라고요. 국민TV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정운현의 타임라인을 듣고 계십니다. 지금은 초대석 시간입니다. 네, 오늘 초대석 시간에는 민주당의 박지원 의원 모시고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박 의원님, 이번에 윤창중 전 원내대변인이 청와대 대변인이 귀국해서 본인이 이제 해명을 골자로 하는 기자회견을 하고요. 또 뒤이어서 이남기 홍보수석은 또 반박 기자회견을 또 하고요. 이런 것이 청와대 홍보 라인의 직속 상화이자 권부의 상징인 청와대에서 그 핵심에 있는 두 사람들이 그런 치고받는 기자회견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양아치들 아닙니까? 최소한 대통령을 모시는 그러게요, 최소한요. 수석 예. 대변인이 시정 잡반도
보다 못한 그런 양아치들 하면은 국민이 대통령을 어떻게 보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잔인한 결정을 해서 일벌백계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예. 근데 지금 그러면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시스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걸 좀 지적해 주십시오. 어떤 내용으로? 그러니까요. 사실 우리가 과거 왕조 시대는 임금은 무치다. 예. 이게 오늘날 민주주의 시대에도요. 변형돼서 적용돼야 됩니다. 대통령 중심제에서 특히 우리나라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헌정 중단을 바라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비서들은 입도 없고 내가 건의했다는 말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도마뱀도 보십시오. 몸통을 지키기 위해서 팔과 다리를 잘라내는 아픔을 감수합니다. 꼬리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면은 대통령께서도 당신의 팔과 다리를 잘라내는 아픔을 감수해야 되고 또 수석들도 스스로 팔을 잘라내는 그 모습을 보여야 대통령의 리더십이 서고 우리 5천만 국민이 청와대를 바라보고 있지. 나는 안 했다 내가 했다 하고 무슨 양아치들 그 진짜 한심한 거예요. 얼마나 더러워요. 내가 만약 윤창중이었다면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네. 제가 참 진짜 아쉬워하죠. 진짜 잘못했습니다. 저로서는 대통령께 별 면목이 없습니다. 모든 걸 내가 책임지고 물러나고 자 미국 돌아가서 수사받겠습니다. 그리고 결과에 따라서 죄를 준다면 감수하고 있겠습니다. 이게 좋죠. 그런 사람들만 왜 박근혜 대통령은 골라 썼냐 이거죠. 이 방에 있는 훌륭한 사람 갖다 써도 그것보다 훨씬 잘할 거예요. 아니 그러면 박 의원님께서는 김대중 대통령 모시고 있던 시절에 본인 스스로나 또는 그 청와대 핵심 인물들이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기꺼이 그렇게 다들 처신했습니까? 전부 그렇게 했죠. 한 두 가지 사례를 들어봐 주십시오. 우리가 꼭 잘했다고 그렇게 자랑하는 게 예, 아니라 뭐 그걸 떠났어요. 과거 역대 정권에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예. 네. 제가 이제 그 한중 예. 정상회담을 할 때 여름이었어요. 굉장히 덥더라고요. 네. 더운데 이제 인민대회당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장점인 네. 중국 주석 등 이제 우리 수행원들하고 이렇게 회담을 하는데요. 에어컨이 얼마나 세게 나오든지 거긴 또 추워요. 아, 실내. 그런데 우리 김대중 대통령은 추위는 못 참아요. 예. 더운 것은 에어컨을 안 쓰고 꼭 옷을 입고 계시고 그런다고요. 더위는 잘 참는데 얼마나 추워서 저도 안절부절 못 하겠더라고요. 네. 우리 대통령님 저러면 감기 걸리시는데 했더니 장점인 주석이요. 손을 착 들더라고요. 예. 그러니 비서가 뛰어와요. 뭐라 하니까는 금세 빨간 쇠터를 가지고 와서 양복을 벗게 하고 그 장점인 주석에게 쇠터를 입혀주더라고요. 예. 그런데 우리 대통령님은 쇠타가 없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저 거기서 임금은 무치라는 말이 맞다. 정상이 감기 들면은 국가에 얼마나 큰 손해냐. 예. 그런데 한편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에어컨 세다고 정상회담 중에 쇠타 갖다 입었다 하면은 대통령 건강부터 시작해서 무례했다고 얼마나 또 언론이 난리를 칠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정상은 보호하더라. 그런데 문제는 이제 거기서 사고가 터진 거예요. 예. 정상회담을 한 2시간 하니까 밖에서 대기 중인 경호원 일부와 예. 교대로 근무를 하니까 예. 일부와 그 의무실 직원들이 인민대회당 바로 앞에 천안문이 있지 예, 않습니까? 있죠. 천안문에 구경을 갔어요. 예. 한 30분. 그런데 우리 출입 기자들도
거기를 구경을 온 거예요. 예. 걸린 거야. 걸렸는데 기자야? 아무렇지도 않고. 왜 대통령이 정상 외교를 하는데 경호원과 의무실 직원들이 비록 비교대 요원이지만은 거기 구경 왔느냐 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예. 태도가 틀렸다. 그래서 제가 가서 엄청나게 빌었습니다. 빌어가지고 이제 용서는 받았는데 제가 대통령한테 보고를 드렸어요. 예. 보고를 드렸더니 대통령께서 다행히 언론에서 보도가 안 돼서 망정이지만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러 나왔어. 그렇게 해더라도 성공 여부가 모르는 이 정상역에서 그렇게 루스한 활동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제가 아주 혼쭐 났습니다. 그런 정도는 기억이 나요.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일은 이미 벌어진 것이지만은 중요한 것은 교훈 삼아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청와대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겠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제가 모두에도 얘기했지만 시스템도 시스템이지만은 대통령의 마인드 시스템도 고쳐야 돼요. 예. 그러한 인사를 나홀로 수첩에서 하실 것이 아니라 국민 여론을 듣고 여당과 야당, 언론의 충고도 들어서 인사를 하면은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이러한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온정주의로 국가를 거느리면 안 됩니다. 백성에게는 국민에게는 따뜻한 마음을 보내지만은 공직자 특히 청와대 비서들에게는 일벌백계를 해서 이번에 책임을 확실하게 물어주지 않으면은 또 이런 사고가 나온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자, 윤창중 사태 요 정도로 얘기하시고요. 뭐 기왕 나오셨으니 당 얘기도 좀 여쭙겠습니다. 뭐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만은 5.4 전당대회로 지도부가 교체됐고요. 그래서 이제 김한길 대표 체제로 당 권력이 재편됐는데요. 당 앞날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한길 체제가 출범한 것을 예. 우선 저는 축하를 드립니다. 예. 우리가 정권 교체를 우리 민주당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2번이나 실패를 했다고 하면은 그 실패한 주체들에게 당권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예. 그래서 우리 당원들과 국민은 민주당의 당권 교체를 이루어서 김한길 대표 체제가 출범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인사도 하고 있고 예. 그런데 제가 나서서 잘한다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직 빠르고요. 예. 잘 해주기 바랄 뿐입니다. 저도 협력할 것은 하고 또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뭐 제 성격이 그대로 넘어가지는 않겠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어렵습니다. 사실 지난 4월 재보궐선거에서 우리 민주당이 어려움을 당했지만 네. 10월 재보궐선거도 저는 지극히 어렵게 봅니다. 사실 노원병에서 지난 4월 재보궐선거에 안철수 후보가 민주당 후보 그리고 진보정의당 후보와 통합진보당은 우리가 함께할 수 없다고 이미 선을 그었기 때문에요. 단일화 과정을 겪어서 안철수 후보가 단일 후보로 나갔다고 하면은 좋은 본보기가 됐을 거예요. 예. 우리 야당은 잘 아시다시피 태생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통합, 연합연대 최소한 단일화하지 않으면은 백전백패입니다. 그래서 10월 재보궐선거에는 또 거기에도 안철수 후보가 나오면 이깁니다. 아, 그렇지만 안철수 후보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제 네. 안철수 후보는 국회의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진보정의당에서 또 안철수 측에서 나오면은 통합진보당도 나올 거고 결국 4분되고 예. 새누리당은 저 거대한 박근혜 새누리당은 하나고 그러면 패배가 불을 보듯 보는데 저는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 항상 좋을 수 없습니다. 예. 여기까지 깨지고 가도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내년 6월 지방선거일 겁니다. 지금 안철수 의원의 일련의 행보를 보면은 상당히 공격적으로 움직이려고 하는데요. 그렇죠. 정치가 또 그렇게 생각대로 안 됩니다. 예. 보십시오. 뭐 그건 예.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안철수 측에서 경기도지사, 예. 호남의 광주시장, 전남북지사, 영남의 하나 정도 하고 기초단체장들, 지방의원들 해가지고 나오면은 예. 그 결과에 따라서 안철수 의원이 순풍의 돛을 다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민주당도 그렇고 우리 야권 전체도 그렇고 10월 재보궐선거는 희망이 없고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진정한 정치 풍향이 잡힐 것이다. 사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내년에 재선만 되면은 예. 대통령 후보로서 자리매김하실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시면은 이 박원순 시장은 보면요, 굉장히 창조적이고 예. 생산적인 분입니다. 그분은 경실련을 참여연대를. 궤도에 올렸고 참여연대를 성공시켰고 우리들 가게 희망 제작소 또 서울시장도 가셔서 굉장히 정치적 적응력이 좋아가지고 예. 잘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기자들이 안철수 신당으로 내년 서울시장 나오느냐라고 하면은 저는 민주당원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적응력이 좋으시냐 하면은 때때로 예. 저 같은 사람에게도 전화로 의견도 구하고 무슨 일이 있었으면은 이런 일을 했다고 연락도 해주고 페이스북도 얼마나 활발히 하십니까? 예, 식사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박원순 시장 같은 분이 예. 우뚝 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품성 좋은 유경수 여사를 닮았는데 네. 헤어스타일만 닮았어요. 그리고 2인자를 용납하지 않는 예. 그런 품성인데 지금 뭐 새누리당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김문수, 정몽준, 이재호, 홍준표 해봐야 그렇게 별거 아닙니다. 뭐 이른바 포스트 박 마땅한 주자가 없죠. 뭐 그분들도 훌륭하지만은 우리 박원순, 송영길, 안희정, 박준영 이런 사람들 또 당내에 있는 뭐 정세균 이런 사람들한테 결코 훌륭하다라고까지 볼 수 없고 예.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그 자기 임기 중에 제2인자를 용납하지 않는 예. 그쪽을 그쪽을 닮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 민주당이 제 길을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 봅니다. 지금 올 10월 재보선하고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언급하셨는데요.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지난 4월에 재보선은 규모도 그리 크지 않았고 별로 이슈도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올 10월 재보선은 규모도 클 것이며 또 어떤 기사에서는 새누리당의 인사들이 많이 해당될 것이다. 재보선 대상자로. 그래서 여권의 과반 의석이 깨질 수도 있다는 이런 우려를 제기하기도 하고요. 새누리당에서는 이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것은 뭐 언론의 분석이지 예. 현실적으로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예. 새누리당으로서는 엄살일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왜냐하면 그 지역이 새누리당이에요. 예,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또 심지어 어떤 특정 지역 같은 데는 물론 우리 민주당 의석도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큰 문제 없을 겁니다. 그렇습니까? 자, 내년 6월 지방선거 얘기도 하신 김에 어제 제가 어느 모임에서 오늘 박 의원님 모시고 초대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더니 이걸 좀 물어봐 달라 이러면서 내년에 지방선거 때 전남지사로 나오신다는 얘기가 있다.
그런데 사실입니까? 저는 뭐 생각지도 않는 일입니다. 그래요? 단지 일부 예. 광주 전남 그 오피니언 리더들이 뭐 저에게 기대를 많이 해서 예. 대권에 출마를 하지 않으려면은 이제 고향 발전을 위해서 한번 봉사를 해달라 예. 하는 의견도 있었고요. 또 그 다른 분은 목포시장인데 예. 그분이 이제 삼선을 했어요. 예. 삼선을 했기 때문에 목포시장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이상 못 나가잖아요. 예. 박준영 지사도 이번에 3분이죠. 예 그러니까 박지원 전남지사 아. 자기 목포 국회의원 예. 이런 얘기들을 본인이 하신 게 아니고 예. 측근들이 하니까 또 지방에 가면은 그 주간지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나니까 예. 굉장히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행동 반경이 좁아져 가지고요. 그러시네요. 뭐 어디 전라남도 어디 한번 가고 싶어도 못 가는데 어제도 여수 영화제 조직위원장을 저한테 맡아달라고 제가 문화관광부 장관을 했고 예. 영화계 전부 하니까 그렇게 저한테 와서 내가 만약 하고 싶다. 네. 그렇지만 내가 만약 여수 영화 조직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은 전라남도 지사 나가려고 포석하고 있다. 아. 이런 오해가 있으니까 나도 안 하고 당신들도 안 하는 게 좋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가벌 문화, 뭐 남양유업 사태와 또 항공 승무원 뭐 그 폭행 이런 걸로 하면서 우리 사회에 가벌 문화라는 것이 새삼 원래 없던 것은 아닌데 이번에 도드라졌죠.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민주당에서는 을을 대변하는 정당이 되겠다. 김한길 대표도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 또 주변에서도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요구에 비해서 민주당이 김한길 대표 체제에서 좀 과도하게 보수화되고 있다는 지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보수화 쪽은 아니고요. 아니고요. 본래 우리 민주당의 정체성은 보수 정당이긴 하죠, 물론. 보수 정당은 아니죠. 중도 개혁, 중도 개혁요? 중산층과 예. 서민의 정당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소외계층, 복지, 예. 장애인 보호, 여성 보호 이런 것은 굉장히 진보적이거든요. 예. 그래서 남북관계 문제도 그렇고요. 남북관계야 뭐 예, 말할 것도 우리의 뭐 트레이드 마크니까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예. 그렇지만은 정당은 집권이 목표입니다. 존재 가치이기도 하죠. 그러나 진보 정당은 가치관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스펙트럼이 넓어야 예. 집권이 되거든요. 우리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48%를 득표했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한테 48% 몫을 떼주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정당은 집권을 해야 되고 정치인은 당선이 돼야 자기 뜻을 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스펙트럼을 넓게 가서 집권을 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거고 조금 다른 진보 정당들은 가치관이 중심이기 때문에 아직은 자기들이 집권을 보는 게 아니거든요. 수십 년 후를 보고 있겠죠. 그래서 그런 데서 좀 충돌은 있지만은 하나 분명한 것은 지나친 종북을 표명하는 예. 그러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주권 국가인데 애국가를 태극기를 부인하는 세력들과는 함께할 수 없다 예. 하는 그런 것만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가 법원에 출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10시 반인가 11시인가 그런데요. 그리고 검찰의 사전영장 청구에서 비롯된 것인데 이 건은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아침에 저도 그 주진우 기자가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아, 예. 예, 그래서 다녀오겠다 아, 예. 하는 얘기를 하셔서 아 자신이 있구나 다녀올 수 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은 예. 검찰에서 고발에 의거해서 그러한 수사를 했는데 검찰로서는 좀 무리하게 예.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저는 최소한 사법부는 이 나라의 근간인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표방인 언론의 자유를 지켜주는 것이 사법부의 존재 이유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에서 주진우 기자의 영장 신청은 기각될 것이고 예. 우리 곁으로 오늘 오후에 돌아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얘기가 빠졌군요. 아까 안철수 의원 얘기도 잠시 나왔습니다만은 안 의원이 뭐 자가 발전이든 뭐 주변에서 말하기 좋은 사람이 지어낸 얘기든 어쨌든 뭐 독자 세력화 뭐 신당 창당이죠. 쉽게 얘기하면요. 이 얘기가 뭐 끊임없이 요 며칠이야 뭐 윤창중 파동에 묻혀갔습니다만은 쭉 나왔는데 박 의원께서는 안철수 의원의 이런 향후 행보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려고 노력하겠죠. 예. 그렇지만은 그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루어지지는 어렵습니다. 정치란 게 결국 당이란 게 뭡니까? 무리당자 쓰거든요. 예. 끼리끼리 하는 건데 야권의 지도자로서 좀 더 크게 뭉쳐가지고 새누리당과 집권을 놓고 싸워야지 그 작은 것을 가지고 싸우면은 아무 문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이 의정활동도 활발히 하면서 예. 좀 더 야권의 지도자답게 좀 선명한 길을 가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은 민주당으로 들어오는 방식을 희망하십니까? 안 그러면은 어떤 뭐 그 나름으로 야권의 지도자가 이제 또 새로운 당을 만드는 형식으로도 가능할 텐데요. 어느 쪽이 적절하다고 보시는지요? 굳이 나누자면요. 저는 민주당으로 들어오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데 그렇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현재 민주당의 예. 내용을 보면은 예. 제가 안철수 의원이라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건 또 왜요? 민주당이 그런 수용 퇴사가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요. 예. 그런다고 해서 안철수 의원이 신당을 창당한다는 게 그렇게 용이하지 않을 겁니다. 예. 신당 창당하더라도 할 수 하면 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최소한 집권을 위해서는 야권의 연합연대가 필요하고 통합의 길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해달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박 의원님, 오늘 우리가 준비한 시간이 50분 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1대1로 대화하니까 시간이 좀 맞이죠. 뭐 재밌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자, 오늘 이른 아침에 오늘 출연해 주셔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국민 TV가 좀 이렇게 너무 스튜디오가 빈약하네요. 그렇습니까? 예, 박 의원님께서는 우리 조합은 아닙니까? 조합원입니다. 널리 좀 조합원도 많이 좀 예, 모아 주십시오. 좀 해서 언론이 바로 서야 예. 나라가 바로 섭니다. 예. 그래서 국민 TV가 성공해야 예. 대한민국이 성공한다 하는 자세로 노력하십시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박지원 의원 모시고 얘기 나눠 보았습니다. 국민 TV